자, 송민국 계속해서 이제 본사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사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님의 소식을 알고자 했었던 그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간절해.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님을 만나긴 만납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부재하는 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올해 EBS 수능 특강이 아니라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유형편 부분에서 이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든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자, 모첨 찬자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사 세 번째는요. 자,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모첨 뭡니까?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이라는 의미죠. 자, 모첨이라고 하는 이 초가집이라는 의미인데 이 초가집은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화자의 현재 거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초라하기는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찬자리라고 했어요. 차가운 자리라고 되어 있네요. 초가집에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와서 찬자리 부분인가요? 찬자리. 요거를 좀 세모 들어가 볼까요? 안 좋은 걸로. 찬자리는 촉각적인 이미지네요.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뭐를 나타냅니까?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자의 외로운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밤중만이에요. 요 밤도 세모 들어갑시다. 부정적 의미의 시간입니다.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공방, 외로움이겠죠? 소외와 외로움의 독수공방의 시간인데 이 독수공방의 시간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두 번째는 컨퍼런스로 좀 들어갈까요?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것과 비슷한 게, 자,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는 그 황진이 시조가 있죠. 거기에서 초장 부분에 밤이 등장합니다. 이 밤이, 여기에서 있는 이 밤이 의미가 유사하다,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때도 시적 화자가 혼자 있는 밤이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하는 그 초장 부분에서 그 밤이 일단 초장에 처음 나오는 밤이 시적 화자가 혼자 있는 밤이에요. 외로운 밤이에요. 외로워. 그 밤입니다. 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34번째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본사 마지막과 결사 부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반벽청등, 결론적으로는 먼저 네모를 들어갈 텐데 반벽과 청등을 나눠서 정리할게요. 전체적인 의미는 흰색 벽에다가 흰색 벽에 푸른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흰색 벽에 푸른색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에서 흰색과 푸른 등 중에서 결정적에서 요 푸른색이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색채 이미지 또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외로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감적 의미냐 객관적 상관물이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정서가 없잖아요. 늘 위하여 밝혔난 거에서 없어서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로 쓰인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자, 반벽청등은 늘 위하여 밝았난고,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고, 님을 위해서 밝혔겠지. 뭐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 35번째 넘어갑시다. 자, 35번째 행에서는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니니
적은 덧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해서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니니 하는 요 35번째는 네,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 또는 네,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또는 시적 화자가 방황하는 이미지가 행동 묘사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자, 올라가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이니라고 하는 거에서 네, 행동 묘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방황의 이미지인데 요거는 언제의 행동일까요? 예, 낮 시간의 모습이겠죠. 낮 시간의 모습. 밤중은 혼자 있고요. 혼자 방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저렇게 이리저리 쏘돌아다니면서 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은 던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해서 36번째에서 네, 풋잠, 네, 네모칸 치고 별표 하나 정도. 근데 이 풋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네, 37번째에 네, 정성이 지극하야 하는 부분이죠. 꿈에 님을 보니라고 해서 꿈이 있을 거예요. 네, 꿈. 이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줘도 됩니다. 해서 꿈은 별표 3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건데 풋잠이나 꿈이나 같은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풋잠, 꿈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재하는 님을 만나볼 수 있는 매개체겠죠. 그래서 네, 부재하는 님을 만날 수 있는, 그죠? 네, 만날 수 있게 하는, 네,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요게 1번이 되겠죠. 자, 부재하는 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시적 화자에 만나고 싶어하는 그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한다? 일시적으로, 네, 왜? 잠들었다가 깨어나요. 꿈에서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킨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다. 다음 3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꿈에 님을 보니 옷같은 얼굴이 반만이나 늙으시라. 자, 님과 함께 있을 때, 자, 옷같은 얼굴인가요? 한글로 써볼게요. 자, 옷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요거는, 네, 과거죠. 네, 과거, 이별 전에 님의 모습, 님의 이미지죠. 님의 이미지였는데,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시어, 네, 옆에 있는 표현, 반만이나 늙었세라에서 반만이나 네, 늙었세라 라고 하네요. 그죠? 예, 반만이나 늙어세라. 예, 늙어세라. 이렇게 해야 돼요. 늙어세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쭉 밑줄 쳐놔야 되겠죠. 자, 반만이나 늙어세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자의 꿈속에서의 님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네, 꿈속에서의 님의 이미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꿈속에서의 님의 이미지라서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네, 님에 대한 네,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와 지금 현재 꿈속이죠. 네, 꿈속은 현재요. 과거와 이별 전이죠. 이별 전에 다음에 꿈속에서의 님의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다음에 자, 반만이나 늙으시라. 님 걱정한 거죠. 마음에 먹은 말쌈 슬카장 삼자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단어도 좀 어렵죠. 마음에 먹은 말쌈 부분이죠. 말쌈, 네, 말씀에서 네,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말이었을까요? 말쌈을. 자, 슬카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단어도 좀 체크할게요. 네. 슬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실컷, 마음껏이라는 뜻이고 삼자라고 하는데 뭐를 삶는 거 아니죠. 요거는 살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삼자라고 하는 것은 살회자라는 뜻인데 살회자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정도의 의미예요. 말씀드리고자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 자, 말씀이 결국 뭐겠니? 그동안 당신이 너무너무 그리움이죠. 네, 그리웠고 기다렸고 사랑을 하고 있노라는 이 말씀을 실컷 말씀드리고자 했어요. 네, 삼자니 눈물이 발아나니 하는 부분인가요? 39번째. 일단 눈물 세모치고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님에게, 네, 화자가 님에게, 을려가 님에게, 자, 님에게 말을 못함, 말씀을 못함, 말을 못하게 되는, 못하는 원인이죠. 자, 못하는 원인 첫 번째가 바로 눈물이 연속으로 나요.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 듯 어이하며, 말씀인들 어이하면서 말 못했단 얘기예요. 말을 못하는 원인 첫 번째, 말씀인들 어이하며 말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음 40행으로 넘어갈까요? 정을 못다하야 모기조차 매여하니에서 모기조차 매여까지만 좀 해볼까요? 여기도 세모 목이 꽉 맨 겁니다. 요것도 위에와 똑같은 표현. 님에게 말 못했던, 말 못하는 원인 두 번째가 목이 맸어요. 눈물이 났어요. 목이 맸어요. 끝났나?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말싸민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여 모기조차 매하니 오전된 개성은 자 41번째인가요? 자 오전된 방정맞다란 뜻이요. 오전된 개성 부분에서 오전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정맞은이에요. 네 눈치 없는 거죠. 방정맞은 깨방정 뜨는 가벼운 그렇죠? 내 맘도 모르는 그거죠. 개성 네 요거 세워치고 요거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자, 닭 울음소리인데 자, 개성인데 요것이 앞에서 이어져서 님에게 말을 못하는 원인 세 번째입니다. 못하는 원인 세 번째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또 개성인데 개성은 또 요게 또 따로 더 추가적인 의미가 있죠. 앞에서 했었던 뭡니까? 첫 번째 방해물의 이미지 네, 같은 말로 두 번째 장애물의 이미지,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간신의 이미지도 네, 오전된 개성에 적용이 되고 또 말을 못하는 원인 세 번째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 총 넘버링은 네 번째가 될 겁니다. 님에게 말을 못하게 되는 원인 네 번째 개성에서 눈물, 목이 맸어, 목맴, 그 다음에 닭울음소리, 개성 요것 때문에 님에게 하소연을 하고자 했으나 하소연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사랑해요. 그리워요. 같이 있고 싶어요. 얘기를 못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나서 이제 꼭끼오 하고 해서 잠은 어디 깨뒀던고 잠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가 네, 본사 세 번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본사 네,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죠.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일시적으로 만나는 거죠. 일시적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일시적 재회가 뭐라고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꿈으로 재회한 거죠. 꿈으로 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한 본사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결사 끝부분이죠. 결사 끝부분이에요. 결사는 이제 끝난다, 마무리다 라고 해서 네, 42번째 행부터 이어집니다. 42행부터 마무리 들어가 봅시다. 자, 42행.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라고 해서 이 42행은 허사라고 얘기했어요. 허무함이죠.
허사, 헛된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인즉슨 왜 그런가? 네, 꿈에서 님을 만났는데 다시 네, 현실로 되돌아오는 거죠. 외로움의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뭐가 작용됐죠? 개성 때문에 꿈으로 계속 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못 만나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에 밀어 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 열고 바라보니 네, 별거 없고요. 네, 창 열고 바라보니 다음에 44번째인가요? 어여쁜 그림제 날 조찰 뿐이로다 해서 어여쁜 불상 아니죠? 그림제 그림자가 주격조사 이가 붙었네요. 그래서 어여쁜은 일단 단어 뜻부터 네, 불쌍한 가엾은 자 그림자죠. 네, 그림자라서 요거 어여쁜 그림자 통으로 예, 네모칸 칠까요? 예, 주격조사 있는데 어여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시적 화자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네, 화자의 이미지죠. 네, 화자의 이미지 또는 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분신이겠죠. 이미지 또는 분신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요거에서 어여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인 겁니다. 뭐가? 그림제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인 겁니다. 그죠? 네, 감정이입에 쓰이고요. 그래서 어여쁜 그림제, 왜 불쌍할까? 자, 님을 만나서, 님을 제외해서, 네, 말 못한 쓸쓸함이죠. 말을 못한 쓸쓸함으로 인해서, 네, 쓸쓸함으로 인해서 어여쁜 그림자라고, 네,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예, 쓸쓸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여쁜 그림자. 주격조사 이가 있는데 문법이 아니니까 그건 따지지 않을 거고요. 다음 45번째 넘어갑니다. 날 쫓아올 뿐이다. 혼자죠. 차라리 시어디어에서 네, 시어디어라고 하는 것은 네, 죽어서 사라져서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죽어서 사라져서 정도의 의미인데 죽어서 사라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요거는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예요. 시적 화자에 자기 희생적 이미지가 있다.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시어디어에서 어디에도 나옵니까? 3인곡에도 나오는데 요거 CF로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참고 작품을 좀 체크해보면 윤동주의 십자가가 1, 2, 3, 4번에 깔릴 수가 있어요. 우리 내신형 문제, 수능형뿐만 아니라 내신형 문제에서 이 시어와 유사한 기능, 유사한 의미가 담긴 것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고 264의 광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264의 광야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네, 여기 자 가난한 노래의 시예요. 가난한 노래의 시. 여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서 이 십자가 자체가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 여기선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서 시어디어부터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내신형으로 잘 나오는 것이 또 뭐냐? 나궐과 구잔비겠죠. 그래서 나궐 네모칸 칩니다. 나궐이라고 하는 것의 표면적인 뜻은 낮게 뜬 달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는 낮게 뜬 달을 의미하는데 2번 자, 낮게 뜬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을려에 있어서 을려의 어떤 겁니까? 네, 소극적 사랑이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소극적 사랑이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세 번째. 자, 요거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님이 고개 돌려서 외면해버리면 못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님의 외면, 시각적인 외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랑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소극적 사랑. 나궐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그죠? 어쨌든 나골이라고 하는 건 외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네, 시적 화자의 을려의 소극적 사랑이지만 사랑의 전달 매개체이기는 합니다. 사랑의 전달 매개체를 의미하긴 해요. 그래서 4번 요거는 네,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더라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됐습니까? 조금 더 가서 이제 본사가 아니라 결사 부분으로 다시 또 여기 이어서 정리할게요. 결사 부분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46번째인가요? 자, 46번째에 보니까 네, 마지막인가요? 각시님 하는 부분인데 좀 체크할 게 많네요. 네, 각시님 하는 부분을 또 네모칸 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각시님 첫 번째 종장 첫 세 글자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격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탄사 낙구의 글자 수가 세 글자를 지키면 정격, 안 지키면 변격이에요. 네, 요거를 하나 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각시님이니까 두 번째 요거는 네, 을려가 네, 여성 화자임을 암시한다라는 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46번째는 감녀의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감녀의 말로서 서극적인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허리업하는 적극적 사랑을 촉구하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아카니와 다른커녕 달보다는 비견 다르에서 네, 다리아카니와 다른커녕 또는 달보다는 뭐가 되라고 구짠비나 대쇼쇼에서 네, 구짠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칠까요? 자, 요거는 구잔비, 구질구질한 비예요. 한글로 보면 구질구질하게, 구질구질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저기 나골과 다르게 요거는 네, 적극적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적극적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구잔비는 일단 시각적으로 비 내리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촉각적으로 비 내리는 거 물방울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소리도 들리죠. 청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님이 어느 것 하나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님의 외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의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내용이죠. 나의 사랑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녀가 여기에서 조언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해봐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민곡 46번째까지 마무리했습니다.